사실 봉합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이내에 봉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미리미리 대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희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제가 인터넷을 하는데 옆에 자꾸 흉터 전문 병원 광고가 나와요. 예전에는 흉터는 어쩔 수 없이 평생 가져가야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요즘에는 흉터도 없앨 수 있나 봐요. 사실 흉터는 아직도 한번 생기면 치료하기가 어렵고 치료를 해도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류에 따라서 흉터의 예방법이나 치료법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흉터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우선 제왕절개나 갑상선 수술과 같은 수술류의 흉터, 또 넘어지고 다치면서 발생한 타박상 흉터나 손톱에 긁인 흉터, 그리고 또 화상으로 인한 흉터, 수두나 대상포진과 같은 질환으로 인해 발생한 외상으로 인한 흉터, 그리고 여드름이나 염증, 트러블 후에 여드름 흉터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흉터가 발생한 상황에 따라서 치료 예방법이 달라지는 거군요. 네, 흉터는 원인뿐만이 아니라 모양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는데요. 바로 패이는 형태로 나타나는 함몰 흉터와 부풀어 오르듯 켈로이드라고 많이 알려진 형태인 비대성 흉터, 즉 튀어나오는 흉터로도 나눠볼 수가 있고, 또 색깔적으로도 홍반이나 붉은기, 색소 침착으로 남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흉터를 최소화하는 10가지 항목이라고 원장님 블로그에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1번은 항생제 연고의 도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항생제 연고의 도포는 항균 효과뿐만이 아니라 보습 효과, 수분 제공 등의 효과를 통해서 상처 치유와 흉터 결과를 개선하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술 후, 봉합 후에 즉시 바로 도포를 하게 되고 부위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수술 후에 짧게는 일주에서 길게는 3주가량 도포를 유지하게 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도 있는데요.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너무 장기간 도포를 하기보다는 예를 들면 우선 첫 주가량은 항생제 연고를 사용을 하다가 그 다음 1주에서 2주가량부터는 만약 감염이 심하지 않다면 바셀린이나 은 성분이 함유된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되는 연고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네, 생각보다 길게 사용을 하네요. 두 번째로 테이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테이핑으로 흉터를 예방한다니 좀 새롭습니다. 3M으로 알려진 종이 테이프나 스테리스트립과 같은 종이 테이프를 종종 수술 후나 절개선 위에 드레싱을 할 때 사용하거나 또 외상 후에 찢어지고 꼬맨 상처 부위에 부착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자극성의 종이 테이프는 상처 주변 부위의 장력이나 텐션을 줄여줌으로써 상처의 벌어짐을 막아주게 됩니다. 과도한 연조직이 생성이 되면서 흉터가 커지는 것도 막아주고 딱지의 형성도 줄여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촉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바로 뒤에 또 나올 실리콘 시트와 비교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보인다고 알려진 연구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네, 바로 뒤에 실리콘 겔 시트와 실리콘 함유 흉터 연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궁금하네요. 실리콘 겔 시트는 빠른 재상피화에 도움이 되는 습한 환경, 수분 상태를 유지하여주는 수분 보호 드레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요. 흉터를 부드럽게 해주고 축소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켈로이드성 흉터나 비후성 흉터 치료에 자주 사용이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흉터 병력이 있는, 즉 기존에도 뭔가 켈로이드랑 유사한 상처를 가졌었던 적이 있는 그런 환자에게 유용합니다. 3개월에서 4개월가량 거의 12시간 이상 거의 늘 항상 부착하고 있는 것이 좋은데요. 아마 제왕절개 흉터라든지 갑상선 수술 후에 테이프 같은 거를 붙이고 당분간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보통 이런 실리콘 시트는 씻을 때를 제외하고는 당분간 거의 붙이고 있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켈로이드성 흉터에도 사용 가능하다니까 반가운 소식이네요. 네 번째로는 자외선 차단제인데요. 흉터 치료에도 도움이 되나 봅니다. 흉터
흉터 부위는 아무래도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에도 일반적인 정상적인 피부보다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외선으로 인해서 과색소 침착, 즉 착색과 함께 또 콜라겐의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두껍고 변색된 흉터가 생기는 것을 유도하게 됩니다. 따라서 긴팔 옷이나 천으로 물리적으로 흉터를 가리는 것도 중요하고 SPF 30 이상인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피부의 악성 종양의 위험을 줄이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또 광노화를 막기 위해서도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겠죠. 네, 자외선 차단제는 정말 필수네요. 5번째 마사지인데 마사지는 좀 새로운 것 같습니다. 상처가 안정적으로 아물기 전에 너무 미리 마사지를 해주면 상처가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권하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얼굴은 약 봉합 이후 2주 뒤, 몸통이나 등은 3주가량 뒤, 손가락이나 발가락, 관절 부위는 3주보다 더 이후에 흉터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게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바셀린이나 보습제를 사용을 해서 센 압박이 아니라 좀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혈액순환에도 좋고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외상이나 마찰 자극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마사지를 하셔야겠죠. 6번째는 흉터 레이저, 박비술 및 스케일링. 여기도 레이저가 사용이 되네요. LLLT, 헬륨 네온 레이저나 적외선 레이저와 같은 저에너지 레이저는 상처 치유를 빠르게 해주고 다양한 생리적인 과정을 유도하게 되는데요. 세포 활동을 자극하게 되기 때문에 초기부터 외래 통원 치료를 통해서 매일 또는 격일 받아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제 피부의 굴곡을 좀 평평하고 피부의 결을 고르게 해주는 레이저뿐만이 아니라 또 흉터의 두께를 감소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는 레이저를 시행하기도 하는데요. 피부의 톤, 붉은기나 착색을 개선해주는 레이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피부 표면을 일부 깎아내준 뒤에 해당 부위의 비후성 흉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스테로이드 성분을 일부 도포를 해주거나 스테로이드뿐만이 아니라 PDRN, EGF, 콜라겐 부스터와 같은 재생 주사 시술을 함께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되네요. 7번째는 흉터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주름 개선뿐만이 아니라 흉터에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톡스 자체가 흉터의 발생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고 특히 켈로이드나 비대성 흉터와 같은 흉터 조직을 형성하는 파이브로블라스트, 즉 특성 색포에 영향을 주어서 흉터를 예방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 굉장히 핫합니다. 따라서 흉터 주변의 장력, 즉 텐션, 당겨지는 힘을 막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톡스 자체가 특정한 그런 섬유 아세포에 작용을 해서 흉터를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레이저와 함께 시행을 하기도 하고 단독으로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보톡스 자체가 흉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새롭습니다. 8번째로 흉터 수술인데요.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군요. 결국 레이저나 다양한 시술로도 흉터가 제거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기도 합니다만 이제 회복 기간이 길 수도 있고 또 비후성 흉터나 켈로이드 체질인 경우에는 재발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관절 부위는 흉터 수술 이후에도 벌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무래도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시고 검토를 해보시고 수술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아들도 슬프게도 제가 이제 아기가 너무 신난다고 해서 놀이터에서 그네를 너무 세게 밀어버리는 바람에 아이가 손을 꽉 쥐지 못하고 놀라서 놓치는 바람에 결국엔 넘어지면서 이제 턱 밑이 찢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있었는데요. 정말 저도 그날 죄책감이 너무 마구마구 들고 여튼 그 일이 생기고 이제 바로 봉합을 해주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사실 봉합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봉합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또 실밥을 제거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소독도 잘 해주어서 염증이나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고 또 실밥을 제거하고 나서도 한 1주에서 2주 뒤부터 조기에 바로 이제 레이저 치료나 흉터 주사, 보톡스 주사 등을 통해서 치료를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아들도 바로 이제 어뷸 야그 레이저의 일종인 흉터 레이저로 바로 약간 이제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런 비후성 흉터 부위를 깎아주기 시작했었고요. 또 해당 부위에 트리암시놀론이라고 하는 그런 스테로이드 주사, 즉 흉터 주사를 바로 시작을 같이 했고 또 이러한 치료를 2주에서 4주가량의 간격으로 굉장히 반복을 하여 주었는데요. 중간에 아무래도 턱 부위다 보니까 움직임도 많고 또 장력이 많이 작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보톡스 주사를 통해서 턱 주위에 피부가 당겨지는 힘, 즉 텐션을 줄여주도록 하기도 하였고
또 병변 주위에 자체에 섬유화된 조직이 형성되지 않도록 중간중간 매일 실리콘 성분이 함유된 흉터 연고로 수시로 도포를 해주는 거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메디터치 등으로 알려진 실리콘 패치도 이제 어린이집 갈 때에도 늘 가급적이면 거의 24시간 부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물론 이제 까먹는 날이나 빠뜨린 시간들도 있기는 하지만요. 그래서 이런 이제 다양한 일련의 이제 결과를 통해서 그래도 심한 흉터로는 남지 않은 것 같기는 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마찰을 최소화하고 또 장력, 즉 이제 피부의 텐션, 이렇게 당겨지는 힘을 줄여주는 것, 또한 이제 햇빛, 자외선 차단을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흉터 부위는 아무래도 가려울 수밖에 없고 자꾸 만져지기 이제 마련인데요. 이러한 마찰 자극은 이제 패인 흉터는 또 더 패이고 늘어지게 만들고 또 튀어나온 흉터는 더더욱 튀어나오게 만듭니다. 또한 착색도 더 악화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가급적 만지는 행위나 마찰을 줄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흉터 연고를 수시로 덧바르거나 실리콘 패치로 덮어버려서 접촉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이의 피부는 좀 더 관리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단 반대로 또 전신 상태나 영양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성인 같은 경우에 또 관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아미노산, 지방산, 비타민, 특히 비타민 C, 비타민 K, 비타민 E, 그 외에 미량 영양소들, 특히 굴이나 아연, 철 등은 이제 모두 피부, 그 중에서도 상처 치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들 중에서 일부가 부족하게 되면 흉터의 악화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특히 면역이 저하되어 있거나 만성적으로 흉터 치유가 잘 안 되고 또 상처가 자꾸 덧나는 편인 그런 환자분들에게는 꼭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놓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말초 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의 경우 특히 이제 하지나 양팔의 상처라든지 양손, 손가락 끝의 상처라든지 혈액 순환이 잘 안 되거나 비정상적인 혈관 구조가 문제가 되어서 재상피화, 즉 상처의 회복이 느려질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도 상처 치유가 잘 안 되고 심지어는 괴사로 이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렇듯 전실 질환은 상처 치유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술 전 기간이라든지 또 상처가 난 전후로 혈당 조절이나 영양 성분의 섭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0번째로는 복용 중인 약 및 흡연, 독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약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약물, 복용 중인 약이나 주사 중인 약에 의해서도 상처의 치유 능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튼살처럼 이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스테로이드 성분들은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상피화를 또 느리게 하고 상처 수축도 방해를 하고 감염의 위험성도 증가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제 만성적으로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그런 피부의 경우에도 진피가 얇아지면서 피부 손상의 위험도 증가하고 흉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어 흉터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약물 외에도 독소 역시도 상처 치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특히 담배 연기, 특히 니코틴, 일산화탄소나 시아나수소 등은 상처 치유에 부정적이기 때문에 수술 전후 1개월 이상은 금연을 꼭 하시는 것이 좋고 마찬가지로 외상에 의한 상처가 있거나 또 여드름 흉터 환자에서도 금연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결국 추후에 상처 치료 결과나 흉터 치료의 결과에도 유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골든 타임이라고도 하죠. 흉터의 발생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기로에서 미리미리 대처를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흉터가 심하게 남을 수도 있고 덜 남을 수도 있습니다. 흉터 연고나 흉터 레이저 관리로 섣부르게 흉터 제거 관리를 한다기보다 각각 흉터의 상황에 맞는 흉터 치료제를 선택을 하고 또 올바른 흉터 치료 연고를 이제 처방을 받음으로써 흉터 제거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도록 초기에 대응을 잘 해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피부를 위한 건강한 수다 지톡스 피부과 전문의 손지 원장이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흉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더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